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지고 오늘은 1710명이 사망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또 5만 명을 또 넘었네요. 이번에는 어제 단 하루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만 5천 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98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4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맨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점점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항상 이제 주말이나 이제 월요일쯤에는 조금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높게 나온다는 거,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낮아졌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는 미국 주 중에 첫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보를 전 주민한테, 알래스카 전 주민한테 접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것을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 정권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은 계속 잘 원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헌팅하는 거가 지금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주마다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같이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이 대규모 센터, 그런 데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날 예약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남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썼다가 한 병에 뭐 한 5회인가 6회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약한 사람들 다 맞추고 나서 남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 그거 버리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이 줄 쓴 사람들 한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헌팅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좀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직접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센터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혹시 남는 거 있으면 맞겠다,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맞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CDC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제발 완화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주들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하나둘씩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선두로 나서는 그 주는 바로 텍사스죠. 텍사스는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거의 이제 풀다시피 하고 마스크도 의무하지도 않고, 비즈니스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다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런 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주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닌 주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완화를 계속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CDC에서는 계속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3번이 왔거든요. 요 4번째 대유행이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올 수도 있다고 계속 이제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한 것 같기는 해요. CDC에서 제발 요 4번째 대유행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그리고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가서 꼭 맞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백인 여성이 우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그 택시 같은 거, 우버를 불러가지고 탔는데 운전하는 우버 기사분이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여성이
마스크를 벗고 일부러 기침을 하고 폭력적 행동과 이제 폭언들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 너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아시아 혐오 범죄가 벌어졌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예요. 이 두 지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감염자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를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가장 위험한 단계가 이제 퍼플 티어라고 합니다. 퍼플 티어. 지금 뭐 오렌지 카운티나 LA는 퍼플 티어이긴 한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레드 티어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레드 티어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약간 더 완화를 하면서 비즈니스들이 더 많이 오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있지만 비즈니스들은 더 많이 오픈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애나하임에 있죠. 오렌지 카운티. 이 디즈니랜드가 아마도 4월 말쯤에는 오픈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띵파크들, 놀이공원들이 하나둘씩 이제 4월 달부터 오픈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사람들 중에 한 60% 정도는 6개월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거의 다 물러가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사망자 수도 계속 내려감에 따라서 플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굉장히 열심히 맞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올해 안에는 우리들이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일상생활로 아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파우치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우리는 올해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내년쯤에는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실업률이 아마 올해 말쯤에는 4%까지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4%대면은 거의 뭐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 경제는 이렇게 쭉 상승할 날만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래 일본 올림픽이 작년에 치러졌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미뤄져서 올해 치러지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일본 올림픽, 올해 열리는 이 일본 올림픽이 해외 관객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림픽을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해외 관객이 없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일본 올해 치르는 이 올림픽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일본 좀 시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올림픽을 치르게 됐네요. 그리고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언젠가부터는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위험한 나라는 미국에서 바로 이 브라질로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미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브라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1 사망자 수가 사상 최고치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브라질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거의 2,000명 나왔다고 합니다. 2,000명이요. 미국도 뭐 1,700명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어저께나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700명대, 1000명 아래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렇듯 지금 뭐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뭐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브라질의 중환자실 있죠? ICU 유닛. 이 중환자실 차 있는 율이 지금 90%나 된다고 합니다.
90%요. 거의 중환자실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계속 많고 입원자 수도 계속 많고 중환자실 계속 없고 그러면은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전 트럼프가 계속 미국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했을 때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브라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브라질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계속 밀어넣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플레이다운,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백신도 뭐 별로 효과도 없겠다 생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지금 시민들은 브라질 대통령을 지금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뭐 역대 최저치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해요. 어제 또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다시 정신을 차렸는지 지지율이 뭐 말도 못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은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잘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트럼프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죠. 브라질 대통령인지 우라질 대통령인지 빨리 좀 뭐 어떻게 쫓아내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우리 국민들 먼저 다 맞히고 나중에 뭐 남으면 죽겠다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멕시코에서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얻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노백을 2200만 회분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을 어저께 또 보고 있는데 또 미얀마에 관한 이런 뉴스가 또 대문짝하게 첫 번째 메인 페이지로 올라왔는데 어느 한 미얀마 경찰한테 이렇게 오더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시위대들한테 총을 쏴가지고 죽을 때까지 쏴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은 도대체 시민들한테 이렇게 총을 뭐 죽을 때까지 쏘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도로 플리했다고 합니다. 인도로 도망쳤다고 해요. 이렇듯 지금 미얀마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지금 뭐 미얀마 장난이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총과 칼을 지금 들이밀면서 죽을 때까지 쏘라고 지금 경찰하고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총하고 뭐 아무것도 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3개만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총과 칼을 겨눠가지고 총을 뭐 죽을 때까지 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점점 더 미얀마 사태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미얀마 지금 이 군부대 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던 미디어사들을 군대에서 5개나 지금 완전히 폐쇄를 그냥 해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 올리고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도 그냥 미얀마에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그 아파트에서 그 군인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말도 안 되게 막 사람들한테 총 쏘고 그럴 때 영상을 찍는 거 그거 이렇게 찍는 거 보이면은 군인들이 그 아파트에다가 대고 막 총을 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얀마 사태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거의 전쟁 상황에까지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미얀마 전체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지금 뭐 군부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미디어 요 뉴스들에서는 시위대가 너무 난동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군대가 진압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상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미얀마 사람들은 전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네, 옛날에 한국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그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죠. 광주 안에서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미얀마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요 미얀마 사태, 이 유혈 사태가 빨리 끝나고 군부 요 독재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들 67%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는 정부가 좀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조만간 우리들은 스티뮬러스 체크를 이제 곧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경기 부양안 올라오면은. 그런데 요번 스티뮬러스 체크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때 스티뮬러스 책 받을 때 트럼프 자기 사인이 들어간 체크 그 스티뮬러스 책에 사람들이 이제 받을 때 이 트럼프 사인이 들어가게 하려고 법을 또 바꾸느라고 저번 스티뮬러스 체크 받을 때 몇 주 늦어졌다고 해요. 트럼프가 자기 사인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색 내려고. 그리고 저번 트럼프 때 스티뮬러스 체크 받을 때 스티뮬러스 체크 받기 전에 또 편지도 날라왔습니다. 요번 스티뮬러스 체크는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주는 거다라고 완전히 생색, 그러니까 말장난 해가지고 자신의 인기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꼼수가 보였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 편지를 미국 사람들한테 전체 뿌리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다 혈세, 세금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사인이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것도 따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듯 트럼프는 쓸데없는 데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어쨌든 간에 요번 바이든 대통령 경기 부양안이 이제 사인이 되고 나서 우리들이 스티뮬러스 책을 받게 된다면은 요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바로 쏴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트럼프는 뭐든지 잘한 거는 다 자기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이에요. 완전히 유치원생과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전 세계 1위라는 미국을 이끌게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에 했었죠. 어쨌든 미국이 이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쿠오모 주지사, 어저께 또 6번째 성추행 피해자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또 나와서 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쿠오모 주지사는 나는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달에다가, 우주산업이죠. 달에다가 정거장을 만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4일부터, 아마 요번 주말이죠. 14일부터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썸머 타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낮은 더 길어지게 되겠죠. 빨리 이렇게 또 썸머 타임이 오게 되니까 이제 곧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어저께 해커의 공격으로 CCTV를 또 해커를 했다고 합니다. CCTV를 핵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CCTV, 교도소 내, 병원 내, 그리고 테슬라 공장 등등 이렇게 모두 공개가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저께 미쳤었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안이 이제 조만간 며칠 내로 사인이 되고, 스티뮬러스 책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다 받을 것 같다고, 그리고 젊은 층 사람들은 이 스티뮬러스 책의 거의 절반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여기저기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 주식시장 미쳤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 IT, 나스닥, 요 나스닥이 계속 하락세를 하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어저께 거의 4%까지, 한때는 4%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어제 나스닥은 마감을 3.7%
폭등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나스닥 말고도 이제 S&P 500도 1.4%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도 1%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제 경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는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스닥은 이렇게 조정기에 들어갔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점차 끝나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제 상승에, 경기 상승에 따른 그런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시아 증시 역시나 이제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역시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국채 역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가지고 아시아 증시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국채 공매도가 그렇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저께 장난이 아니었죠. 테슬라 어제 20%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쭉쭉 빠지면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시장, 전기차 관련된 주가들이 모두 다 폭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반등을 하면서 테슬라는 또 엄청나게 20%나 폭등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인 니오 역시 17% 정도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2023년도에 테슬라한테 새로운 배터리죠, 4680 배터리를 공급을 할 계획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사는 신규 주문 취소보다 앞질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활 신호탄이라고 하는데요. 보잉사는 737 맥스 기종에 따른 기체 결함 때문에 두 번의 사고가 난 뒤로 엄청난 주문 취소가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 737 맥스 기종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점차 끝나감에 따라 가지고 보잉사한테 신규 주문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기는 같습니다. 저도 빨리 여행을 하고 싶기는 한데, 저는 뭐 자동차 여행을 더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대항마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출시를 한 지 1년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최근 들어가지고 디즈니랜드도 4월 말쯤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디즈니 주가는 어느 정도 팝을 해가지고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가 반독점에 관한 인사를 발탁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공룡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관련해가지고 목을 조를 것 같습니다. 요 IT 기업들에 대한 팬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뭐 잡고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반독점도 말이 되긴 되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아 자동차가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하고 K7 있잖아요. 요 자동차들에서 결함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결함이 발견이 돼가지고 자동차 내에서 이제 불이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된 스포티지나 K7 38만 대 정도는 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 게러지 안에 주차를 하지 말고 야외에다 주차를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뭐 스트릿 파킹 해놓으라는 소리죠. 괜히 자동차 집 안에 있다가 불 나가지고 집을 다 태워버리면은 요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기아한테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리콜을 진행을 하면서 기아 자동차 요 스포티지하고 K7은 전부 다
스트릿 파킹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5일 연속 상승을 하는 그런 최장기 랠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비트코인이 지금 5일 연속 오르면서 54,000불대를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또 폭등을 하다가 또 폭락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유는 이틀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1.6%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미국 재고가 3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유는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